수영을 하고 놀아요. 수영할 때는 언제나 안전을 꼭 지켜야 해요.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을 요구하며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소소한 일상의 그리움. 그리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많은 세월 잠깐의 마을 나들이가 그리움인걸. 지하철 이북적임이 그리움인걸. 친구와의 차 한잔이 그리움인걸. 따스한 햇살 받으며 한가로운 산책길이 그리움인걸. 많은 세월 모르고 살았네. 이 여름에 바다가 가고 싶다. 지평선 너머로 무엇가 있을까? 그 너머로 또다시 바다의 지평선이 보이겠지. 파도 치는 소리가 나의 가슴에 뭉클하게 들린다. 아, 계절에 시원하고 먹먹히는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뜻없이 넘어간다. 세월아, 나를 잊지 말아다오. 힐링은 바다가 최고이며 맑은 공기가 좋구나. 오늘이라도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 바로 가보자. 렛츠고 하자. 범블비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다. 신나기도 하고 슬플 때 들으면 위로가 된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난 달리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놀지 못했습니다. 나는 긴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취향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동에 참여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도 오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의 사람이 불쌍합니다. 선택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벽은 높습니다. 직업 선택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일제 근무는 힘듭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 장애인들의 자립의 기초가 됩니다.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의 2024 디지털 아카데미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한 장애인이 많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척 중에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김정열 기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전국 51개 시군지역에서 장애인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우울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의 한 개체로서 자존감 회복 및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가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모두 소통하며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이동의 해소와 우울증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는 사회는 행복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 김정열 기자였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가 조금은 가라앉을 듯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여행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철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가까운 광릉 수목원을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인데 어느새 주차장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세조대왕 능림으로 지정된 1468년 이래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멋진 자연과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수많은 꽃과 새소리로 마음까지도 시원해지는 수목원입니다. 인근엔 카페와 맛집들이 있어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시원한 가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의 서철규 기자였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일상 이야기가 재미있어 한경옥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이 필요한 사랑스러운 조카들에게 비타민을 주었는데 먹기 전과 먹고 난 후 표정이 너무 귀여워 소개해드립니다. 개구쟁이 막내가 마구띠 놀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터질 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은 반드시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경욱 기자였습니다. 고가온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특히 한국 무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들처럼 하늘하늘 하면서 살랑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김영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여러 가지 악기도 재미있지만 장구를 치고 사랑과 민요를 부르면 즐겁고 흥이 저절로 나며 행복해집니다. 또한 여러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댄스는 전신 운동이 된답니다. 특히 장구는 한국 시대부터 사용된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주자의 손기술에 따라 음악 분위기가 달라지는 매력이 있는 악기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복지관 김영자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 일원 활동하기 힘들고 삶의 질이 매우 낮으며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접 선택의 여러 어려움과 교육 기회가 낮아 성인이 된 후에도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다 보니 정보 전달이 미흡해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단기 근로가 아닌 삶에 유지할 수 있는 장기 근로 일자리가 확대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경제 지원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김성규 기자였습니다. 시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성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70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올해로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가 40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 지하철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냉온방 온도를 조절해달라는 민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있기도 합니다. 노약자석에 대한 배려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임산부는 아직 비워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 공간에 사람들이 서 있기도 합니다. 모두의 편리함을 위한 지하철 작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복지관 전성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먹방 대세라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빵을 먹거나 국수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김동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밥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가장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망이네요. 먹방의 성격은 잘 먹는 사람들은 근데 제일 많이 오는 영양소이고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는 분들은 먹방에 대해서 보면서 음식 요리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알리는 성가가 먹방을 보고 우리나라 50만원 관광객가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는 관심과 음식 문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재밌는 먹방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방역 공무장애봉입니다. 기자 김동진이었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덥고 습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날씨가 어떨지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는 선선해지고 있지만 바닷물 온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올겨울에는 한파가 잦고 눈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탓에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은 내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격히 바뀌는 날씨에 건강관리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의 전성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뉴스는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과 함께 AI를 영상 편집기를 활용하여 제작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의 2024 디지털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복지관 디지털 아카데미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장애 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산장 소리 김영자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물론 디지털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신청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대기자가 생길 만큼 인기 있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이웃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2021년에 문을 연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교육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복지관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매 프로그램을 재밌게 했는데 공매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재활치료에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했는데 개선되기 바랍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우울감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교육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는 또 웹툰이나 만화 같은 거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춘천도 가고 소양강댐도 갔다고 하는데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여행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는 요즘 어디서든 뉴스나 드라마 그리고 라디오까지 미디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겐 직접 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고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단 오르내릴 때 좀 힘들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3달, 길게는 2년 넘게 영상 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애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 영상과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미디어 격차가 줄어들고 장애인들도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이 불편해 손터치나 문자 입력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경우에는 손이 닿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스마트 기기를 배우고 영상 제작을 배우려는 우리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개성과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싶어서 미디어 제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애인의 문양을 만나려고 회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가 원고를 작성합니다. 빠르게 원고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의 삶과 모습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입력합니다.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영상을 편집합니다. AI 영상 생성기를 이용해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AI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멀리 촬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I 글로벌 시대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가지고 미디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원고와 영상 리포트를 가지고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카메라와 스튜디오가 낯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좀 더 숙련된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메라도 만질 수 있고 다른 장비들도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로 쓰는 게 제일 재밌었고 영상 촬영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장애인들에겐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미디어 센터가 있기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고 뉴스 스튜디오를 활용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제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81세고요. 근데 제 나이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망설였는데 이렇게 또 영상까지 만들고 처음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은 미디어에서 주인공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미디어 제작자들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장애인의 삶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미디어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제작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다르게 여기도 선생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보조 선생님까지 계셔서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데 개인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외부 지원 받아서 또 진행을 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내년에 관심 있으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1년 동안이죠.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